그러니까 누가 연결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네. 전화기를 엿듣고 네. 우리 전화기를 구해서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네. 찾은 거네요. 브로커 분이 북한 여성을 데리고 살았는데 음. 그 여자분이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되는 분이었는데 그분 목소리가 전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예. 저희 둘 다 막 배를 골았잖아요. 이제 전날부터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차를 댈 테니까 도로 옆에 뭐 돌멩이나 나뭇가지나 옷으로 표시해라 해서 그 산을 아예 넘어서 압록강 그 옆에 있는 국경 도로까지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예. 표시를 하고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이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초소가 있어서 너희들이 초소 아래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다시 내려왔던 산을 올라갈 때 정말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제 그 친구 앞에서 길을 막 헤치다가 얼굴에 막 이만큼의 나뭇가지 찢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랐고 이제 근데 그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철적인 힘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들 막 보는 앞에서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압록강 옆에 강이 있다고 그 강을 막 뛰어 건넜거든요. 예. 막 저희한테 뭐라고 소리치는데 어차피 못 알아듣고 중국말이니까 막 얼핏얼핏 돌아다 보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와중에 강물도 마시고 하고 그리고 건너가지고 막 숲속에 들어갔다가 그 차가 왔다고 하길래 이제 저희 막 칼 든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막 뛰어나갔더니 그 마중 나온 브로커분이 막 엄청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차 얻어 타고 예. 시내로 이제 들어갔죠. 야, 너무 다행이다. 어쨌든 살아났으니까. 예. 그대로 북한에 만약 잡혀갔다면 또 이 자리에도 또 없었을 그쵸, 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첫 단계인 거죠. 네. 또 그리고 바로 한국에 온 건 아니었어요? 네, 바로 못 오고 이제 그 장백현에서 이틀 정도 머물고 그 다음날 밤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바로 가게 되면 각서를 쓰고 400만 원 정착금 받는 거 달라고. 예. 그래서 아니면 기독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 3개월간 성경 공부하면 예. 브로커비 안 받는다 이제 그러길래 저희가 한국에 살아 안 봤으니까 경제관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 300만 원, 400만 원 돈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3개월 교육을 받겠다고 이제 무슨 그 선택이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고 이제 그분 차로 이제 선양까지 이동을 해서 예.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또 칭앙다오라는 중국의 어떤 예. 도시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들 도움으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오신 그렇죠. 거구나. 성경책 다 읽고 교육 끝난 다음에 네, 또 온 거죠. 그래도 그 중간에서 도와주신 그 브로커 분이 네. 중국 분이셨어요? 조선족 분이셨어요? 조선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다, 그죠? 네. 그래도 좀 인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는 그 네. 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를 교회에 보내면 바로 돈을 받는 거고 한국에 가서 돈을 받기로 하면 가다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실리적인 타산이 아니었을까. 아, 그렇구나. 야, 진짜 머리가 아주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팽팽도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분도 뭐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사업이잖아요. 있었으니까. 뭐 사람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죠, 네, 그렇죠. 돈이 드는 예. 일이니까. 야,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친구분 2명이 오고 한 분은 저희가 예. 태국의 남인수용소 그 안에 갔을 때 이쪽 친구는 기독교 도움 안 받고 친척이 데려왔으니까 바로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인수용소 벽에다 저 이름 써놓고 미안하다고 글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까지는 화가 사글 안 들었거든요. 그 친구만 믿고 건너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원 와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그 중국에 처음 와봤고 너무 무섭다, 미안하다 이제 얘기하길래 그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라도 아마 웃었을 것 같다. 이제. 야, 그래도 그 친구 또 미안한 마음이 또 생겨서 지금 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잘 살고 아, 있더라고요. 진짜요? 뭐 여기 와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죠? 네. 네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지는 않고 잘 지내고 있죠. 네. 세 분 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여기서는 뭐 친구들 사이에 다툴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뭐 많이 다퉜는데 나는 나만 많이 다퉜나? 난 막 다퉈서 안 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우리 강호 씨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국에서 정착을 내가 스스로 하기 전에 네. 부모님을 북한까지 나가서 모시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그게 일이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듣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처음에 한국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하나원에서 사회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3개월 예. 동안. 그때 드는 생각은 막 북한에서 못했던 공부를 마음껏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예.
이제 그때 제 마음은 이제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 하나원 수료하는 다음날 바로 그 예. 대안학교가 있어요. 여명학교라고 그 남산타워 아래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 바로 가서 이제 막 때를 썼죠. 그 여기 고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대학교에 가야 된다 이제 막 얘기했더니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되셨던데 그 교감 선생님이 이제 2학년에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시험을 그러면 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영어, 수학, 국어 막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그걸. 그래서 고3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 학교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아침에 막 6시 반이나 7시에 지하철 타고 갔다가 막 오후 5시 끝나면 영락교회 안에 있는 유코리아 국제학교라고 영어 배우러 다녔거든요. 10시 반쯤 끝나고 집에 와서 막 11시 되면 이제 그 패턴이 일상이 반복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한테는 정착금 400만 원 받았던 거 100만 원 보내드리고 나머지로 뭐 필요한 거 사고 또 용돈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중국에서 데려왔던 선교사님이 그 저한테 선택지를 준 거예요. 뉴질랜드 공부하러 가지 않겠냐. 거기 가서 오클랜드 대학교를 나오고 뭔가 유엔 같은 데 가서 너 같은 사람들이 세터민들의 어떤 인권 유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알려라 이제. 그게 네 사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제 해외에 가는 게 어떤 환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그 선교사님이 또 화려하게 말씀하셨네. 네, 그분이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막 정말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저를 보살펴줬어가지고 믿음이 좀 컸었죠.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용기를 내서 한국 생활 정리하고 3개월 만에 여기 적응도 못한 상태로 뉴질랜드 갈 결심을 한 한국에 거예요. 온 지 3개월 만에 가셨구나. 그래서 영문학교 자퇴하러 갔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막 왜 여기서 좋은 대학교 연고대도 갈 수 있는데 왜 거기에 가냐 굳이 오클랜드 대가 서열이라 해야 되나요? 순위가 좀 낮은데 왜 가냐 하는데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해외라서. 그래서 후회 안 한다 하고 이제 갔죠. 그렇게 가서 3개월 정도 그곳에서의 어떤 고3 그쪽에서도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공부를 했는데 3개월 금방 지나가고 비자 문제 때문에 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하면서 이제 그 정착 생활에 받았던 초기 자금들을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렇죠. 공부하면서 자비로 이제 가다 보니까 숙식비까지 내고 그리고 또 3개월을 거기서 지내면서 드는 생각이 비자 문제가 이대로 안 풀리면 어쩌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걸 선교사님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신다 쳐도 공부를 거기서 4년을 하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가 직업을 얻기까지 4, 5년 걸리잖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과연 살아 계실지 이제 그런 걱정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북한의 어머니를 그때 걱정하셨고. 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은 핸드폰도 이제 하루 종일 사용을 못하고 몇 시간씩밖에 안 이제 몇십 분인가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집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모셔오고 다시 해야겠다 하고 이제 공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리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 후보로 키우려고 데려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심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잘 됐다 싶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이제 나는 만약에 그렇게 외국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외국에 가자라고 하면은 못 갔을 것 같은데 되게 큰 결심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거기서 몇 달 6개월 정도네. 근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성공했다는 어떤 자신감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고 첫 한국 생활 1년을 그렇게 다 날려버린 거죠.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경험이죠. 좋은 경험이에요. 물론 얻은 것도 많은데 날려버렸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어머니 모시는 길이 1년 정도 더 늦어졌다. 이제 더 딜레이 그렇게 됐으니까. 느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강우 씨는 원래 한국에 먼저 와가지고 최대한 빨리 부모님 모셔오는 건데 그게 더 늦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뭐 다른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공부를 더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셔오려는 마음이 그때는 너무 컸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제 생일날 전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저랑 하나원 같은 기수 있는 삼촌들한테 전화해서 일자리 좀 구해달라 하고 저번에 주성아 TV 채널을 보니까 그 젊은 친구 나왔었잖아요. 이령인가? 네, 제가 그 잘생긴 친구. 그게 넣어줬거든요. 그 저랑 같은 기수여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서 그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에 갔어요. 그 삼촌 소개로. 그래서 2개월 정도 일을 해봤는데 그
그냥 단순 작업이었어요. 그 매트리스 조립하는 거였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일할 때는 막 매도 맞고 뭐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나무 끌고 이랬는데 왜 때리니 새끼들이. 제가 갈 곳 없는 걸 아니까 그게 또 나라가 없었던 탓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하루 13만 원씩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 달이면 300만 원 넘게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는 220 정도 주는데 그래서 저 이제 돈을 빨리 모아야 되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또 그만두고 이제 방수하는 일이랑 비닐하우스 짓는 일이랑 막 이제 건설 현장들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일당일을 하셨구나. 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무리 뭐 일을 해도 돈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담배 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자꾸 어디론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일이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알바몬에서 그 KT 핸드폰 판매사 직업이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500만 원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전심이 강한 제가 또 덥석 물었죠. 그 미끼를.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벌 수 있더라고요. 하루 막 7대씩 판매한 적도 있었고요. 핸드폰을요? 네, 그게 오. 달마다 새터민 기수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아는 사람들 소개로 이제 그분들 막 인터넷 TV 핸드폰까지 세트로 이제 계속 소개, 지인 소개, 추천 그런 게 나오니까 그리고 매일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핸드폰 요금 월에 얼마 내냐 여쭤보고 막 아무 사람한테요? 네네 그냥 매장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컨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7만 원이나 8만 원 낸다고 하시면 막 왜 그렇게 많이 내지 한번 봐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매장 안에만 데리고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만 고개.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딱 조회를 해봤을 때 뭔가 똑같은 요금을 내면서 더 좋은 폰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 요금제 낮출 방법이 꼭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아니면 설득을 잘 해서 굳이 같은 돈 내면서 새 폰 쓸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냐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그래서 이제 처음엔 어려웠는데 한 번 두 번 판매가 성공하다 보니까 또 이제 비법들이 쌓이잖아요. 야, 예. 또 그게 체질이 잘 맞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네. 그걸 또 팔았을 때 어떤 뿌듯함이 있는 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때. 예. 그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갈 거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제 집에 퇴근하고 가면 다 불 켜져 있는 아파트에 저희 집만 불이 꺼져 있고 막 집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매일 상대하는 고객들이 누군가의 다 부모님들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판매하는데 굳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막 폴더폰이 아닌 막 스마트폰. 그쵸 막 터치식 어떤 100만 원 넘는 이런 폰을 판매를 해야 되나 그걸 팔아야만 수당을 받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갈등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네, 죄책감 비슷한 것도 많이 들었고요. 네. 합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 모실 자금을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2019년 4월 달쯤에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는 돈도 1,000만 원 넘게 좀 모이고 그리고 그 압록강을 넘겨줄 브로커도 이제 찾은 거죠 제가. 그래서 믿을 만한 브로커도 찾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어머니한테도 전화로 얘기하고 네. 그 전까지는 달마다 조금씩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이것저것 막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모셔오려고 중국으로 가셨잖아요. 네. 중국으로 간 거는 난 한국에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지 못하겠고 하루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중국으로.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오면서 겪은 거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중국에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 밟았을 때 첫 느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어머니가 강을 건너왔을 때 제가 곁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무섭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효자다. 아니에요. 야,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지? 그리고 또 그 기회에 저도 고향이잖아요. 그래도 다시는 안 보려고 이제 결심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제 또 이렇게 성공하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압록강 가까지만 딱 가려고 결심했던 거죠.